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원전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에 추가한 가운데 정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한전과 한수원과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원전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민감 국가 지정 좀 무겁게 인식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거 얘기할 때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너무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왼쪽도 오른쪽도 지지 안 합니다. 네. 저는 주식시장과 돈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점 일단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옷도 무채색으로 네, 아무 그런 관련이 거네요. 없다는 점 아무 함께 관련이 인식하고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민간국가 지정권과 관련해서는 물론 과거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구소련 시대 때 당시에 기술력에 대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국가에 대해서 좀 이제 크게 우려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연하게 좀 이제 과거 구소련과 중국 이야기하면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주미 대사관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not a big deal이라고 하면서 큰 이슈 문제 아니다. 큰 문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민간 국가 지정 때문에 우리 대표 종목이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렸었던 흐름도 있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에너지원 자원부 특히나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들이 해당 산하협력 업체와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자, 보안 사고로 인해서 기술 협력은 진행은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이랑 다 이미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국가 지정 나왔으니까 원전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이 민간 국가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산하 협력과 모든 부분에 대한 기술 공유가 끊기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거니와 충분하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안전구간만 넘어간다면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민간 국가 지정과 같은 부분은 좀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이제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주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직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좋잖아요. 사우디 수주 건수도 잘 나온 상황이고 앞서가지고 이제 또 GTC에서도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에너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시장에까지 계속해서 개인 수익이 굉장히 쌓이는 모습을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박스권 유지 중입니다. 아직은 박스권이 유지 중이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민간 지정 국가 건으로 인해서 이거래일 간의 단기적인 하락폭이 나왔습니다만 보시면은 이탈분이 그래서 박스권 언더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 따른 기대감 수치가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년도와 23년도에 미국 이 원전 기업들과 이미 협력과 기술 공유와 관련된 부분을 이미 다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항에 대해서 진출과 관련된 부분 과시와 그리고 SMR 증설 공장까지 증설 시나리오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 이유가 뭐 베트남과 관련된 원전 뉴스도 나왔고 체코 수주 그리고 SMR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또 발표도 있었던 만큼 저는 원전주 괜찮다 생각합니다. 원래 원전주가 이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악재성이 국내의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정책적인 모습에 따른 그런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현 정부가 원전을 밀었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 원전을 반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에 발언 같은 경우에 원전에 대해서 일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라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각은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각 국가들의 자체적인 자립적인 에너지 자립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전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전주 관련주들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전해드렸는데
오늘 더 특별하게 지금 나온 뉴스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려감을 돌렸다는 점 때문에라도 단기적으로 3월 17일 날 하락분 나왔던 구간까지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오늘 27,500원 넘어서 내지는 이 정도 강도라면은 오늘 뭐 7% 이상으로 종가를 마감을 한다면은 원했었던 그림이 좀 나오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나 추세 흐름 같은 경우에 이런 강세로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고가에서 조정 취한 다음에 더 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바이오주에서 그게 한번 나왔잖아요.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박스권 내서 쉬다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급적인 논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저는 또 다른 식으로 또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만큼 관심도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주 건수나 아니면은 이번에 GTC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꺼내 왔듯이 해답은 빠른 거는 SMR밖에 없습니다. SMR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장 내에서 아마 좀 큰 시세 내지는 거래량을 붙여주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은 이 종목 간다면은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 형태로 넘어간다. 최근에 이런 강세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월봉 내지 주봉 형태 흐름으로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 흐름 보시면 2007년, 2008년도 때 당시 원전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매물대가 보시면은 이 2만 원에서 3만 원대가 꽤나 두꺼운 구간이에요.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가 36,000원까지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도 마찬가지로 조선주와 함께 가는 슈퍼사이클 에너지의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가 약하잖아요. 트렌드와 주도주는 에너지라는 점 꼭 챙겨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까지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기술이요. 네, 우리 기술은 아직은 좀 아쉽다. 네, 대장주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시장을 대응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원전주 함께 장기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식품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견고한 실적들 줄줄이 들려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미국과 중국에서 가파른 성장 보이면서 작년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도 실적 개선세 지속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줄줄이 이어지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주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지금 쫓아가도 될 만한 종목이 좀 보입니다. 오, 네, 쫓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시장에 우려감을 만드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경기 침체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네.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부각시키듯이 몇 가지 원자재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이면 이제 식품주 경기 침체면은 우리 가식 사 먹을 돈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경기 침체로 가면은 좋은 거 없습니다. 다 빠져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 이슈로 만약에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강해진다면 다 빠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원자재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식품주들은 좋죠. 왜? 가격 인상분이 나왔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실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관심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전 구간에 편입을 했었던 풀무원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풀무원.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익률 거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풀무원이 지난 시간에 19,320원 고가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상 사이클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도래하니까 여기서 기대감을 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는 주도주가 이런 녀석들이에요. 풀무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식품주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많이 보시겠죠. 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전 불닭이 왜 맛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네, 삼양식품 해외 수출 비중과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성장률로 인해서 안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품주들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자, 신라면이 이제 1,000원이랍니다. 네. 오, 정말요? 신라면 1,000원이에요. 언제가 굉장히 그거? 놀라시네요. 네. 혹시 신라면을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뭔가 제 기억상에는 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쵸? 1250원도 기억하고 있고 900원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요. 봉지라면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엔 900원대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단위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100원 단위랑 1000원 단위는 크게 다르다는 거죠. 농심 같은 경우에 정말 인상을 안 하던 기업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심 보시면은 저는 쫓아가도 괜찮다. 지금 7.38%가량의 바닥권에서 상승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 전쟁은 끝났지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품주들 보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강하다. 네, 농심도 이제 바닥권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지금 전환기에 들어서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꼭 함께 담아보실 종목 중에 하나다. 네, 방산조선. 이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별로 재미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식품주도 보시면은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지만 재미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런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들이 시세를 바꾸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식품주들 이제 아직 쉬고 있는 풀무원도 괜찮은 상황이고 뭐 대표적인 삼양식품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아직 충분히 있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농심과 그리고 오리온. 네, 그렇죠. 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로서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이 바이오주 인수권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동시에 말씀드렸었던 것만큼 오리온 하면은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과자 상자 선물 세트 사다 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리온에 대한 상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격 정가 그리고 바이오까지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오리온 인수권이 이제는 최초에는 시장 특히나 주식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신의 한 수로 바뀔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식품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강한 식품주 그 안에서도 오리온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많이들 궁금하실 재건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90분가량의 통화를 끝내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국한해서 부분적 휴전을 포함한 단계적 휴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재건주 둘러싸고 여러 반응 나오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많은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천사의 유혹님은 과연 한국이 재건 사업에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야수의 심장님은 전 재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재료 소진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후자 쪽에 좀 의견을 싣고 싶어요.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30일 휴전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에너지원을 공격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났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도 있었고 앞선 질문에서도 이제 민간 국가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 민간 국가 지정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앞으로 모든 소통을 안 하고 기술 교류, 수출 교류를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럼 LNG 수출도 우리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보셔야죠. 이제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이제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재건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는 종목과 아니면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가격 조정 들어간 종목도 있는 만큼 이제 명확하게 휴전이 모두 합의된 이후에 재건 논의가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세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완벽한 휴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휴전 구간으로 넘어서는 구간에서 다시 시세 붙일 가능성 높고 아직 재건주들 추세 이탈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단기 조정해서 새로운 뉴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는 새로 업데이트되는 이슈 함께 팔로우하면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방산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방산주임과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 원자재들 가격 상승에 부합하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두 글자 종목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요. 많이 말했나요, 이 종목? 네,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65,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풍산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많이 얘기했긴 했죠. 그렇죠. 네,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탄약, 그리고 AI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EU가 자국산 EU산에 대한 관련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입량을 구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일단 말이 조금 바뀌는 경향이 나왔어요. 어제 EU 협의 내에서 5년 내 재무장 그리고 방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방위 비용 그리고 특히나 인프라 건설 비용에
큰 또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면서 새로운 세법까지 공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고 계속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쉴 시간이 없다라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풍산을 노려보는 거는 풍산이 다른 이 무기 방산주들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은 저렴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당장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리 선물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풍산이 고가를 찍었었던 이때 당시와 마찬가지 거의 근사치값까지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풍산 주가로 이야기하자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7만 원대가 넘어가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직도 지금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뜨거웠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